이어서 남은 세 문제마저 풀어보면 문제 수는 사실상 너희들한테 준 거는 많진 않았어. 많진 않았고 쌤 생각엔 너희들이 이렇게 복습을 게을리한다거나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좀 중요하게 너희들이 실수하지 않고 좀 잘 다뤘으면 하는 거,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충분히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보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 수는 적었지만 너희들이 또 그런 어떤 함정에 다 빠지지 않았나. 잘 푼 부분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강조했지만 남은 학교 가기 전까지 2주의 시간이 있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지? 뭐 이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모두 다 학교를 안 가게 됐으니까는 똑같이 논다 생각하면 안 되겠지. 걱정이지, 그치? 남은 세 문제를 보면 먼저 2번 문제 같은 경우 어떤 조건식을 줘. 우리가 이런 건 조건인 거야. 뭐 어쩌고는 어쩌고다. 그리고 무엇을 구해라.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이 A도 모르고 B도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 이런 거 좀 이게 뭐 길어서 그렇지 훈련 많이 했잖아. 먼저 조건식을 통해서 A, B의 관계를 알고 A, B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바꿔줘야 되는 거죠. A, B 둘 다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조건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조건식은 나름 간단해. 나름. 자, 좌변 밑이 3인 로그야. 우변 밑이 3인 로그와 마이너스 1이 있어. 로그가 아닌 애가 있어. 로그가 아닌 애도 로그의 모양으로 바꿔줘야 같은 로그의 진수 비교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1이라고 하는 애를 로그로 바꿔줘야 되고 이 조건에서는 밑이 3인 로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1도 밑이 3인 로그 3의 3 이렇게 고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로그 3의 3 이렇게, 그치? 이렇게 고쳐주게 되면 이쪽 우변은 중간에 얘가 빼기잖아. 빼기는 나누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로그 3의 3분의 b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럼 자, 다시 한번 이 조건식은 로그 3의 a 제곱은 로그 3의 3분의 b. 로그 3을 똑같이 맞춰주었으니까 당연히 진수가 같아야 된다. a의 제곱과 3분의 b가 같아야 된다. a의 제곱은 3분의 b, 즉 3a의 제곱은 b. 그럼 우리는 b 대신에 3a 제곱으로 전부 고칠 수가 있어. 그러면 모르는 문자는 하나뿐이야. 뭔가 정리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바로 막 넣지 말고 바로 여기다가 막 넣으면 복잡하죠. 그치? 복잡하니까 한번 좀 정리해보고 여기 지금 긴 식이지만 이 긴 식의 분자는 충분히 정리될 수 있어. 분자가 밑이 6인 로그들이야. 그리고 더하기는 뭐로 바뀐다? 진수의 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분자가 로그 6의 세제곱근 b 곱하기 세제곱근 b제곱 곱하기 4제곱근 b4제곱 그리고 분모는 로그 6의 a고 그리고 뭐 약간 2 로그 a3이라는 애가 달려있죠. 이런 식인 거잖아 지금. 그럼 저 분자의 진수가 정리돼요. 분자 진수가 어떻게 정리돼? 세제곱근 똑같잖아. 세제곱근 합쳐지죠. 세제곱근으로 합쳐지고 1승, 2승, b 3승. 그치? 한번 다시 적어볼게. 적어보면 로그 6의 세제곱근 b 세제곱 하고 4제곱근 b 4제곱 그리고 밑에 로그 6의 a 마이너스 2 로그 a3 이렇게잖아. 그럼 지금 문제에서 선생님 뭐 조건 적진 않았지만 너희들 이제 그 과제물 프린트를 내가 보내준 거에 보면 b는 0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수들이야. 그리고 세제곱근인데 세제곱이야. 사라지죠. 4제곱근인데 4제곱이야. 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b고 얘도 b야. 그럼 이 식은 로그 6의 b제곱
얘는 로그 6의 a 마이너스 2 로그 a 3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이걸 밑변환으로 합칠 수가 있어. 왜? 여기 밑이 a거든. 여기는 밑이 66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밑변환 공식 알고 있죠? 밑변환 공식은 로그 a, b를 로그 새로운 밑 a, 새로운 밑 b 이렇게 바꿔주는 게 밑변환 공식이고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다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지금 그 모양인 거죠. 이게 C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그치? 그래서 로그 A, B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A 3 그러면 A, B 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제곱이라고 B 제곱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알아냈던 이 B는 3A 제곱이다. 3A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해주면 되잖아. B 제곱은 9A 4제곱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A 9A 4제곱 마이너스 2 로그 A 3 이제 이거 정리하면 돼요. 이거 곱하기니까 그치? 밑에 적어볼까? 로그 A 9 더하기 4 로그 A 마이너스 2 로그 A 3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는 1이 되고 4라는 거 구할 수 있겠지. 이 값은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마무리 너희들이 좀 더 점검해보면 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자. 3번 문제는 우선 전체적으로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최대치수를 구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지금 실수가 있었느냐면 우선 전체적으로 밑과 지수의 모두 변수야. 특히 지수의 로그가 있어. 그치? 밑과 지수가 모두 변수가 있으면서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풀기로 했어? 양변에 로그 취하기. 기억해야 돼요. 문제 푸는 팁이니까. 양변의 로그를 취하지 않고는 이 함수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치? 이건 뭔가 지수도 아니고 로그도 아니거든. 이 상태로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야 우리가 뭔가 지수건 로그건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유형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자 그럼 양변의 로그 어떤 로그를 취해야 돼? 당연히 문제에 보이는 로그 밑이 3인 로그를 취해줘야 돼. 양면에 똑같이 붙여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로그 3의 y는 로그 3의 진수의 3x 로그 3x 플러스 1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자 얘를 이렇게 해석하는 걸까? 만약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면 괄호가 있었겠지. 괄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랑 다른 거잖아. 이건 어떻게 돼? 9x제곱. 이건 뭐야? 그냥 3x제곱이지. 괄호의 유무. 그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x만 로그 3의 x 플러스 1승인 거고 3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n은 로그 3의 3 더하기 곱하기니까 더하기 로그 3의 x 로그 3의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석하기. 그럼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로그 3의 y는 1 내려오고 로그 3의 x 플러스 1의 로그 3의 x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t로 치환하게 되면 처음 x의 범위가 1, x, 3 근데 t의 범위를 알아내야 되고 로그 3의 x니까 양변의 로그 3 로그 3은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부등호 방향을 바꾸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그 3의 1 안
안 바꾸고 로그 3의 x 안 바꾸고 로그 3의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t의 범위는 이게 t니까 0 이상 1 이하 이렇게. 자, 여기 지우고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보자. 자, 지금 여기까지 정리한 식을 한 번 더 적어보면 로그 3의 y는 t로 치환이 돼서 1 플러스 t 플러스 1t 이렇게 정리가 되고, 조금 더 정리하면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t의 범위는 0에서 1까지 0 이상 1 이하. 그럼 당연히 2차식처럼 표현이 됐으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3이고, 아래로 볼로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 근데 t의 범위는 0에서 1까지만 알아보는 거니까 0은 여기, 1은 여기. 이 부분만 보는 거죠. 그래서 0일 때, 1일 때, 요 부분에서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가 될 거야. 0을 넣어준 값은 1, 1을 넣어준 값은 3. 즉, 자, 그 다음 이걸 해석 잘해야 돼. 이거는 지금 로그 3의 y에 대한 식을 쓴 거야. 로그 3의 y는 이게 무슨 값이야? 이거 t 값입니다. t가 0일 때 최소 1을 갖고, t가 1일 때 최대 3을 갖는다라는 사실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로그 3의 y니? 아니잖아. 로그 3의 y가 아니라 y잖아. 맨 처음 y잖아. 로그 3 없애야지. 그래서 요걸 정리한 건 로그 3의 y가 최소값 1, 즉 스몰 m은 얼마? 넘겨서 3, 1승 이렇게 정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가 된다라는 거는 이게 3일 때니까 최대값은 3의 3승 27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아마 최대값 라지 m 빼기 최소값 스몰 m의 값은 24라는 값으로 구해집니다. 요 우리가 해석한 거 잘 정리해 보도록 해요. 최대 최소값 문제. 그리고 마지막 문제 4번. 요거는 이제 실생활 활용 문제라고 해서 먼저 문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실생활 활용 문제를 풀 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연습을 좀 했었어요. 우선 맑은 날의 예비 전력은 전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전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몰라, 그치? 전날이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전날이 전날 A다, 대문자 A다. 뭐 모르니까 학생 모르니까. 그러면 이 맑은 날이라는 건 전날 A가 있었는데 그 다음 맑은 날은 10%가 예비 전력이 감소한다. 그러면 10%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원래 전날의 예비 전력 A에서 빼기 그 A의 10%, 100분의 10.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두진 않잖아, 우리가. 이렇게 두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되겠어? 다시 그걸 좀 정리해보면 1-0.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요게 지금 하루가 지났을 때 하루가. 그러면 이거는 1일 후. 그치? 그 다음 맑은 날.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더 또 맑은 날이 왔어. 또 맑은 날이 왔어. 그러면 또 그 다음 맑은 날이 오면은 여기서 2일 후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그러면 요 값에 대해서 이 값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돼야 돼? 10%또 감소를 하는 거니까 빼기 이 값에 대해서 다시 10% 감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걸 또 정리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또 0.1 이렇게 되겠지. A 1 마이너스 0.1의 제곱 이렇게. 맑은 날이 두 번째가 왔을 때. 그치? 요까지 하면서 좀 떠오르는 거 없어? 처음 한 거 아닌데? 우리가 항상 처음 값이라는 게 좋아져. 처음 값. A, 스몰 a. 보통 문제집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값이 스몰 a이고 일정한 비율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10%다 20%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퍼센트는 100분의 얼마 해주는 그런 비율 R. 그치? 이거는 퍼센트가 아니라 비율 자체를 계산한 거예요. 일정한 비율 R로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치? 일정한 비율로 매번 매번 그러면 그 매번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만약에 n번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해서 증가라고 하는 건 처음 값에 대해서 1 플러스 r 그 횟수만큼, 감소라고 하는 거는 1 마이너스 r 그 횟수만큼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이 증가감소 문제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지수의 꼴로 표현이 되니까 이 지수 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지수 함수하고 같이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 맑은 날은 그 전날 그 처음 값인 거다. 전날이 더 먼저니까. 처음 값에 대해서 이 10% 즉 0.1만큼 감소한다고 하니까 빼기 들어간 거 아니야. 비율이 0.1인 거고 10%니까. 그치? 그리고 그 횟수가 첫 번째 했을 때 한 번이 지난 거니까 1승이었고 이틀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가 되는 거니까는 두 번이니까는 2가 된 거 아니야. 우리 지수에 2 온 거. 그치? 그럼 3일이면 여기 3 적으면 되겠죠. 그치? 4일이면 여기 4 적으면 되는 거. 이해되겠어? 요런 원리. 그러니까 우린 하나하나 설명에서도 봤지만 요걸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너희들 기억을 좀 해줘야 돼. 그래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기억하고 처음 값 1 플러스를 무조건 붙는 거야. 알겠어? 처음 값에 대한 거니까 거기서 또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니까 일정한 비율, 퍼센트 비율을 바꾼 거 그거에 횟수만큼 증가는 플러스 감소는 마이너스. 이건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원리를 알고 이 맑은 날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이게 쭉 적어봤지만은 이걸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하면 맑은 날은 A 그리고 1 마이너스 0.1에 여기에 며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흐린 날은 그 전날의 값에 대해서 1 플러스 얼마나 그랬어? 20% 증가. 20% 증가니까는 20, 즉 100분의 20, 0.2. 그리고 여기도 또 며칠 이렇게 들어가겠죠. 다를 테니까. 같진 않을 수도 있잖아. 프라임이랑 붙인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볼 거야. 8월 11일의 예비전력, 8월 11일의 예비전력이 8월 1일의 예비전력보다 60% 증가했을 때 맑은 날이 며칠이겠냐? 자, 날짜를 한번 쭉 기입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8월 1일부터 2일, 3일, 4, 5, 6, 7, 8, 9, 10, 10일까지. 그치? 이 8월 1일이 기준이야. 8월 1일의 예비전력보다 이게 기준이야. 즉 이게 무슨 값으로 봐야 되는 거야? A값. 그래서 뭔가 2일 한 번 지나고 몇 번 지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이 지난 거야. 10일이. 10일 동안 맑은 날이 몇 번이냐에 따라서 요렇게, 흐린 날이 몇 번이냐에 따라서 요렇게. 그치? 그러니까 맑은 날에 대해서 이 맨 처음에 대해서 이만큼 가는 거고, 흐린 날은 맨 처음의 값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지금. 그치? 근데 그게 맑은 날이 며칠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맑은 날이 며칠이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맑은 날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맑은 날을 X일이라고 했다 치자. 맑은 날이. 그럼 전체가 며칠이야? 전체 우리 세어봤잖아. 전체 10일이야. 전체 10일. 10일 동안이야. 10일 동안에 맑은 날을 X일로 봤어. 그러면 흐린 날은 며칠이겠어? 10-X일이겠지. 그치? 맑은 날이 X일이면 흐린 날은 10-X일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맨 처음에 기준이 되는 거는 A의 예비 전력량인데 그 A에 대해서 맑은 날은 1-0.1 며칠? X일. 근데 흐린 날은 여기도 흐린 날이 또 있단 말이야. 계속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여기 10 할게. 그치? 그래서 흐린 날도 있는 거잖아. 흐린 날은 그 값에 대해서 요게 그대로 붙으면 되죠.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 이거를. 그치? 1 플러스 0.2에 10-x 요렇게. 요게 맑은 날과 흐린 날이 뭔가 서로 며칠인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기면서 이 전력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11일째 되는 날의 값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은 8월 11일의 예비 전력이 되는 거고, 그건 8월 1일의 예비 전력 A의 60% 증가. 60% 증가니까 원래 값 있고 거기에 60%니까 100분의 60. 0.6이 더 플러스. 여기에 0.6만 붙이면 안 돼요. 0.6, 즉 60%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원래 A가 있고 거기에 60%가 더 늘어난 거지. 그냥 이거 없이 하면은 그냥 늘어난 값만 적은 거야. 그게 아니라 60% 증가된 값. 그러니까 요것도 붙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11일째 되는 날은 맨 처음 날에 60% 증가된 값. 그러면 A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푸는 걸 정리해보자. 자, 이 부분 A는 이제 없어졌고 1-0.1이니까 0.9의 X승 곱하기 다시 1 플러스 0.2니까 1.2의 10-X승은 1.6이겠죠. 내가 얘를 풀어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로그 2는 0.3, 로그 3은 0.48이라는 힌트를 주고 있어. 아, 로그를 취해야 되는구나. 밑이 똑같지도 않잖아. 우리가 밑이 똑같지 않은 경우 뭔가 방정식 같은 애를 풀어야 되면 로그를 취한다. 상형 로그를 취한다. 양변에 똑같이 상형 로그를 취한다. 자, 그러면 상형 로그를 취했으니까 얘는 진수입니다. 진수야. 곱하기야. 분리된다. 로그 0.9의 x승 더하기 로그 1.2의 10-x승은 로그 1.6. 그럼 당연히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지수가 나갑니다. x 로그 0.9 더하기 10-x 로그 1.2는 로그 1.6.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로그 2랑 로그 3을 써야 되는데 이 진수를 전부 다 2, 3이 되도록 바꿔줘야 되겠죠. 그치? 자, 바꿉니다. x 로그 10분의 9 더하기 10-x 로그 10분의 12는 로그 10분의 16. 그럼 9라고 하는 애는 뭐로 고칠 수가 있는 거야? 3의 제곱. 10은 당연히 로그 10에 10 할 거니까. 그 다음 12는 4, 3, 12.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16은 2의 4제곱으로.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x 2 로그 3 빼기 로그 10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10 마이너스 x. 그럼 얘는 로그 2의 제곱 2 로그 2가 되는 거지, 그치? 더하기 로그 3 빼기 로그 10 1이지, 그치? 그리고 는 이것도 로그 2의 4 로그 2 빼기 1. 사실 선생님 이거 다 구한다고 확인을 다 해봤거든.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이거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0.04x 얘를 계산을 하면 0.08 10-x 요걸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0. 0. 얼마 나오지?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정리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0.12x 플러스 0.8은 0. 쌤이 정리한 거 잘못 본 것 같아. 이거 잘못 적었네. 0.2인데 잘못 적었어요. 0.2 마이너스가 아니고 0.2 이렇게, 그렇지? 잘못 적었어?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얘 이렇게 넘겨주면 마이너스 0.12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0.6이고 나누게 되면은 얼마냐 하면 요게 12, 6일은 6, 6, 5 나오네. x는 5 이렇게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5일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맑은 날 5일, 흐린 날도 5일이네요.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60% 증가가 된다. 5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증가 감소가 섞여가지고 증가만 하다가 감소만 했으면 조금 더 쓰였을 건데 그게 섞여서 이걸 이렇게 두 개를 적어야 되는 게 어떻게 좀 이해가 아직 확실하게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게 거듭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고 증가 감소 해야 되고 만약에 왜 이거 계속 A면서 이렇게 두 번 적어요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한번 다시 만났을 때 자세히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대로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좀 더 해보고 이거 유사한 문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타 문제집들 뭐 쌤이 그 전에 줬던 그런 과제 프린트물 같은 것들이 다 있었어. 그러니까는 꼭 찾아서 내가 한 번 풀었던 문제가 다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나?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풀었던 거를 여러 번 푸는 것 그것은 잘못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바람직한 거야. 내가 한 번 봤던 문제를 절대 안 까먹고 머릿속에 기억하면 천재지. 그렇지 않다면 자꾸 복습해야 됩니다. 자꾸 풀었던 걸 또 풀어서 그래서 내가 한 번 풀었던 문제를 또 틀리는 그게 오히려 더 부끄러운 거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다음에 또 과제물로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꼭 복습하도록 해요. 동영상 보고.